새 노캔 헤드폰이 나왔다고. 오호. 에? 뭐가 달라졌는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작년 에어팟 프로가 출시 후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이어폰, 헤드폰에도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루머로는 하반기에 애플에서 헤드폰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어폰이 아니라 헤드폰 쪽에도 관심이 더 높아진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에어팟 프로로 넘어 헤드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소니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소니의 새로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1000X 마크4의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크3, 마크4 외관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유부남 형님들이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기에는 아주 최적의 제품이죠. 자세히 보거나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자세히 비교해보면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의 쿠션이 살짝 얇아지면서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고, 옆을 보면 무광이지만 소재가 살짝 더 매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도 마크3와 마크4 요것도 매트한 느낌을 주도록 변경이 되었죠. 유닛 쪽을 봐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마크3에서 변경된 금속과 블랙의 포인트 이것조차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버튼부도 조금 변경되었는데 왼쪽 헤드폰 쪽의 문구가 사라졌고 버튼도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경되었어요. 나머지는 진짜 똑같거든요. NFC 마크가 프린팅에서 음각으로 변경되었고 안쪽에 있는 공기 구멍도 살짝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컷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거든요. 마크3의 경우 봉제선이 중앙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크4의 봉제선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귀에 걸쳐졌을 때 착용감이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버튼도 노이즈 캔슬링 앰비언트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버튼으로 커스텀해서 음악 재생, 정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다양한 커스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리 제어나 음성 인식에 관한 커스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커스텀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용감도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착용감에 집중한 것 같거든요. 일단 마크3를 착용했을 때는 마크3도 착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마크2에 비해 마크3의 착용감은 훨씬 더 좋아졌고, 여기서 이제 마크4를 착용했을 때는 마크3는 착용했을 때 조금 조이는 느낌이라면 마크4는 착용했을 때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이 쿠션, 그러니까 이어캡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아마 위쪽에 장력이 조절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헤드폰을 착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마크3에 비해 살짝 더 좋아진 정도이지 엄청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쓰고 헤드폰을 착용해보니까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착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헤드폰들은 약간 무게가 가벼워지고 얇아졌으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쉬워요. 실제 무게가 한 1g, 2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게가 조금 줄어든 것에 비해 착용감은 더 편안하게 착용은 되지만 그래도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헤드폰도 더 가벼워져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추가된 편의 기능입니다. 이번 마크4는 마크3에 비해 다른 것보다 편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풀 체인지, 페이스 리프트, 다시 풀 체인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이번 마크4는 한텀 쉬어가는 페이스 리프트에 해당하는 모델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반겼던 것은 드디어 이제 소니에서도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는 조금 다른데, 멀티 페어링은 페어링된 여러 가지의 기기의 정보를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기기를 등록해놓고 만약 다른 기기에 등록하고 싶을 때는 연결된 기기에서 블루투스 해제만 하게 되면 디바이스가 기억하고 있는 다른 기기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멀티 포인트는 2개 이상의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연결을 해놓으면 노트북으로 음악을 듣거나 작업을
작업을 하고 있다가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그냥 바로 이어서 얘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멀티 포인트를 썼을 때는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편리해요. 그래서 이번 마크4는 최대 2대까지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고 진짜 제가 이 헤드폰을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기능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유닛 안쪽에 근접 센서가 있어서 착용 시 재생, 벗으면 일시 정지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시스템으로 가면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헤드폰을 끌 때 일시 정지, 자동 전원 끄기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모델 하나는 엔지니어링 샘플 모델이고 옆에 있는 것은 실제 양산형 모델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봤지만 근접 센서로 작동하는 방식이 많이 멍청했다는 건데 특정 상황에서는 아주 스무스하게 재생, 일시 정지 사용이 되지만 특히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사용할 때 근접 센서의 사용이 되게 멍청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폰을 벗으면 일시 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헤드폰을 쓰면 재생이 되어야 하는데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아마 펌웨어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비교적 편한 건 일시 정지와 재생은 아직까지 좀 많이 멍청하지만 뒤에서 빼놨을 때 헤드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은 배터리를 관리하는데 좀 편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마크4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본 것은 관련 칩이 변경되었는가였어요. 확인해보니 마크3에서 사용한 QN1 칩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다만 와이파이 등 한 번에 묶는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세서는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칩을 한 번에 묶으면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인지 노이즈 캔슬링의 이 전환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마크3와 마크4를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중저음 아니 중력대에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마크3나 마크4나 오버헤드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착용만 하더라도 사실 이 차음성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에어팟 프로보다도 훨씬 더 좋은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크3의 노캔 성능도 충분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용하시면 마크3와 마크4의 노이즈 캔슬링 차이 크게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크3에서 마크4로 왔는데 이만큼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밖에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미세하게 좋아졌다고 느낀 것은 중고역대로 가면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때 다양한 장소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확실히 중고역대가 조금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빗소리는 완벽하게 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사용 시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도 심하진 않았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 반대 파형을 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소리, 화이트 노이즈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어팟 프로를 착용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헤드폰이라서 그런지 마크3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아쉽더라고요. 단 한 가지 좋아진 방식은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을 이용해 노이즈 캔슬링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헤드폰을 착용해서 오른쪽 유닛에 손을 가리는 방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잠시 끌 수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오른쪽 귀에 손을 올리는 것보다 벗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저처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소니는 스마트 토크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착용을 하고 나서 노이즈 캔슬링을 잠시 꺼야 할 상황일 때 그냥 음악을 듣다가 노트 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헤드폰이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 꺼지게 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일 때 만약 비행기 아니면 내가 매장에서 결제를 할 때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말을 하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는 모드가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와... 나는 이거를 잘 안 썼는데 진짜 좋은 기능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걸 실제로 쓰면서 엄청 유용하면서도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따로 벗지 않아도 따로 귀에 대지 않아도 편하게 내가 목소리를 내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음악을 일시정지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폰을 쓰고 내가 재채기를 하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과 음악이 꺼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노이즈 캔슬링과 음악이 정지되는 모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사실 아니지. 하지만 가끔 대화를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꺼졌는데 대화를 하는 목소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시 음악과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는 되게 뜬금없는 상황도 간혹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확실히 추후의 펌웨어로 이 정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또 앱에서는 통화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음성 감지 감도를 자동, 높음, 낮음으로 설정해 줄 수 있고 모두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과 음악이 꺼지고 다시 음악이 재생되는 그 시간을 짧게 표준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15초보다 더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다 보니까 말을 할 때는 그냥 벗고 다시 노래를 들을 때는 착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3초, 2초 정도로 줄여야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또 게이밍 헤드셋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도 소니 노켄 헤드폰을 사용하거든요. 이때는 유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유선으로 사용할 때 말을 하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모드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디스코드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노이즈 캔슬링이 꺼져서 거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소리의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이미 마크3가 마크2의 이제 부족한 고역대를 개선하면서 마크3의 음질은 거의 완성판으로 불릴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근접 센서의 영향으로 소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자세히 비교하면서 들어본 결과 마크3의 저음이 뭉쳤던 게 풀려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기존보다 좀 더 부드럽게 들린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기존 DSE-HX에서 익스트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얘는 AI를 통해 원음처럼 복원을 해주는 기술인데 고역대의 표현이 살짝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엄청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DSE를 켜게 되면 이퀄라이저 설정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DSE 익스트림을 켜도 이퀄라이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솔직히 헤드폰의 음질이야 워낙 좋고 이제 소니의 1000X 시리즈는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외부로 이동할 때는 에어팟 프로를 좀 주로 사용하고 이처럼 스튜디오에 있을 때 실내에 있을 때는 헤드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질이나 노캔 성능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다음은 통화 품질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김서방네 지붕 위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김서방네 지붕 위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이냐. 김서방네 지붕 위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이냐 안 깐 콩깍지이냐. 김서방네 지붕 위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이냐. 솔직히 이번 모델은 1000X 마크2에서 마크3로 넘어왔을 때만큼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의성에 굉장한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존 제품들에서 유저가 원하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준 것 같아요. 진짜 음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마크3에서 마크4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2를 사용하고 있거나 마크3를 갖고 있지 않은 유저분들이 헤드폰에 입문하고 싶다? 이럴 때 구입하면 아마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헤드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음질도 좋고 노캔 성능도 좋고 다 좋아도 에어팟 프로와 같은 이어폰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휴대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나 갤럭시 버즈 같은 이제 데일리용이 있을 것이고 음악 감상만을 위한 헤드폰을 따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곧 있으면 애플에서도 새로운 헤드폰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출시되면 가장 크게 비교될 모델이 오늘 리뷰를 한 1000X 마크4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서 끝판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출시하는 애플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나온다면 누가 더 좋을지 궁금해요. 얘도 큰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애플은 얼마나 좋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